자, 일단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에너지 이야기는 했죠. 했나?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에너지 종류들. 신재생 에너지가 뭔지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중에서 요거 부분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자는 거지. 바로 역학적 에너지. 역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힘에 대한 학문이에요. 즉 힘과 운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고, 역학적 에너지에는 첫 번째 운동 에너지와 두 번째 위치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란 그 뜻을 이야기를 하자면, 자, 바로 운동 중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하고요. 얘는 사실 조금 더 심화적으로 보면 뭐랑 같게 되냐면 그 물체가 받게 된 알짜 힘에 의한 일의 양이 운동 에너지로 저장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일 에너지 원리라는 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무슨 뜻이었게? 내가 만약 오늘 테스트를 쳤으면 일 에너지 원리가 뭔지 써보세요 라고 했을 거야. 무슨 내용이었죠? 일 에너지 원리란? 내가 물체한테 일이라는 걸 해주면 일을 받은 물체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일 받은 양만큼 증가하게 되고, 물체가 만약에 다른 외부에게 어떤 일을 해주게 되면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일 해준 만큼 뭐 한다?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일이라는 녀석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인 거고, 에너지라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봅시다. 물체가 받은 알짜임에 의한 일이다. 즉, 일이라는 것이 운동 에너지를 변환시킨 거다 했잖아. 이거 지난주에 했던 내용 복습입니다. 일이라는 녀석은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변환량이 F 곱하기 S에서부터 쭉 정리가 됐었죠. MAS 2분의 1M V제곱 빼기 V0 제곱. 그래서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 빼기 2분의 1 mv 제로 제곱. 그래서 운동 에너지 공식이 2분의 1 mv 제곱이었다. 그지?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란 뭐다?
결국은 중등에서 다루는 건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라는 것은 기준면에서 그 높이까지 물체를 들어올린 이대양이 위치 에너지였죠. 그래서 이 물체가 가지는 무게가 9.8 곱하기 질량이었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는 9.8 NH라 했죠. 요거 두 개 공식 오늘 쓸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오늘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관련된 문제들도 좀 같이 풀어볼 거예요.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푸는지를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조금 공부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배우는 공부가 어느 정도까지 높일 수 있는지를 되게 재밌는 문제 몇 가지를 가지고 와서 풀어보게 될 건데 딱 10년 전 수능 문제가 올 겁니다. 정확하게 수능 문제가 아니라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들고 올 겁니다. 쉬운 거 말고 어려운 거. 근데 웃기는 거 중등 과정으로 풀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역학적 에너지죠. 맞지?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란? 이건 뭐 앞에 있는 거 다 그대로니까.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오늘자 수업 내용 이야기를 하겠죠. 자, 일 에너지 원리에 따라서 에너지 전환과 보존은 무슨 일이 있냐면 봐봐. 물체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동 과정에서 첫 번째 일을 받거나 이 비보존력이라 그래서 에너지 보존과 상관없는 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마찰력, 공기와 같은 유체에 대한 저항, 그리고 충돌인데 비보존력의 작용이 이를 받지 않고 비보존력의 작용이 없으면, 즉 오직 뭐만 작용하면 중력, 탄성력은 보존력이거든요. 특히 우리 중등이니까 중력만 작용하면이야. 공기 저항 없이. 그럼 어떻게 된다? 즉 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총합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네, 변화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진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면 그럼 우리는 이런 거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물체를 떨어뜨리면 얘 위치 에너지 어떻게 돼요? 여기서까지 떨어지는 동안 위치 에너지가 같아? 바뀌죠. 증가해, 감소해? 증가. 위치 에너지. 감소. 감소죠. 잠깐. 이걸로 돼 있었구만. 위치 에너지 감소죠. 초반에 목소리 조금 사운드 좀 안 좋아도 이해해 주세요. 마이크 꽂아놓고 마이크로 안 켜져 있었어. 캠이 켜져 있어서 좀 울릴 수 있어요. 여기부터는 괜찮을 거야. 위치 에너지 여기서 줄어들잖아. 그 대신에 얘 점점 어때요? 움직임이 빨라지죠.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증가하겠죠. 빨라지니까. 아니면 이걸 위로 던지면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겠지. 근데 그 과정에서 그 두 개를 합한 값은 어떠하다? 변하지 않는다. 즉 일정하다라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인 거야. 그럼 우리는 물리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물리를 공부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지금 방금 이야기한 이 내용이 뭐로 설명이 되어야 한다? 수학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그럼 우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질량이 m인 물체가 기준면으로부터 라지 h의 높이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 응? 여기서 내가 이 물체를 잡고 있다가 가만히 놨어요. 그럼 이 물체는 쭉 떨어지겠지. 우린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무슨 운동이라 그런다? 자유낙하라 그러죠. 이렇게 자유낙하 시키면 언제가 제일 빠를까? 그치. 지면에 닿는 순간이 가장 빠른 속력 V를 가지겠죠. 그치? 그럼 우리 여기서 이 두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를 생각해 봅시다. 자, 요 최고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물체 질량 m 곱하기 높이 라지 h잖아. 혹은 9.8 쓰기 귀찮으니까 m, g, h라고 써도 별 상관이 없겠죠. 여기서 요 g라는 게 중력 가속도 9.8 대신에 쓰는 거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태희야, 원주율이 얼마야? 초등한테는 3.14가 맞죠? 정민아, 원주율 파이. 아니야, 이게 당연한 거 일부러 내가 노린 거예요. 학교에서 문제 풀 때 원주율, 원과 관련된 뭔가를 구할 때는 꼭 3.14를 곱하거나 혹은 근사값으로 그냥 대충 구하라고 3 곱하라고 문제에서 시킬 거 아니야. 3을 곱하거나 3.1만 곱하거나, 그죠? 근데 중등 올라오면 얼마로 곱해요, 그냥? 그냥 파이로 곱하죠. 왜? 어차피 무리수니까. 왜? 3.14, 159, 265, 37, 8, 2, 4, 8, 2, 7, 4, 5 쭉 가죠, 어쨌거나. 옛날엔 20잘 외웠는데. 심심해서 뭐 외워봤어. 근데 그 밑에 숫자들이 중요해요. 어차피 그거 계산하면 티도 안 나는데. 봐봐. 3하고 3.14하고 여러분 5% 차이밖에 안 나요. 100분의 5 차이밖에 안 나. 그지? 그런 것처럼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근데 봐봐. 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잖아. 그럼 얘 속력 얼마겠냐? 0이죠. 놓는 순간이니까. 그러면 얘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처음 속력의 제곱이니까 그냥 0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요 바닥에 도착하는 순간은 위치 에너지. 자, 여기
최종 높이는 0이죠. 그냥 바닥에 도착하는 순간이니까. 그럼 얘 위치 에너지는 9.8 mh0 즉 mgh0라서 어차피 0이죠. 이 순간 얘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최대 속력의 제곱이죠. 맞지? 자, 이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mg 라지 h일 거고, 그지? 이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m 라지 v 제곱일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요런 거 하나, 요 한 군데 정도만 생각해 볼까요? 대충 아무 때나. 남은 높이는 h1. 떨어진 높이는 h2. 움직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속력은 V1이라고 가정하는 이 지점. 뭔가 어딘가 있겠죠? 아무 때나. 어디든지 간에. 그러면 이 순간에 위치 에너지 EP1은 얼마가 되죠? 그러니까 그냥 9.8 생략하고 어차피 숫자로 기호로 적을 거니까. mgh1이겠지. 이 순간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1 제곱이죠. 그러면 얘가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mgh1 더하기 2분의 1 m v1 제곱이겠지? 얘 운동 에너지 EK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란 뭐를 의미한다? 얘랑이 같다라는 거잖아. 근데 이게 직관적으로 무슨 뜻을 가지느냐? 생각해보면 요 뒤에 더하기 0이 숨어 있는 거죠. 얘랑 같다고 해볼게요. 요 두 개가 같다라면, 자, mgh 더하기 0은 mgh1 더하기 2분의 1 mv1 제곱. 맞지? 원래 수학적으로 이렇게 변수가 많은 식을 정리할 때는 동류항 정리, 비슷한 형태, 비슷한 꼬라지들끼리 모아서 생각을 하면 식을 해석하기가 쉽고 편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는 앞으로, 얘는 뒤로 보내면 되겠지.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자, mg 라지 h 빼기 mg h1은 2분의 1 m v1 제곱 빼기 0이다가 되죠. 자, 해석 좀 합시다. 얘는 뜻이 뭘까요? 얘가 가지는 의미, 뜻. 자, 뭐냐면 얘 위치 에너지에서 얘 위치 에너지 뺀 거잖아. 즉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크기를 말하는 거죠. 얘는 뜻이 뭔데? 이 운동 에너지에서 이 운동 에너지를 뺀 거죠. 맞지? 그럼 얘는 무슨 뜻이 된다?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지. 얘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 얘는 증가한 운동 에너지잖아. 근데 그 두 개가 어떻다고? 이게 무슨 뜻인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죠.
근데 사실 계산해보면 아까 너희들이 푸른 것처럼 뭐가 된다? 사실 얘는 MgH2죠, 사실은. H 빼기 H1이니까. 맞지? 얘가 2분의 1 mv1 제곱과 같다는 건데, 우리 문제 풀다 보면 되게 자주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자주 나오냐면, 이 순간, 어떤 중간 어떤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랑 몇 대 몇이냐를 물어보는 문제. 혹은 반대로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겠죠. 물체가 자유낙하하는 동안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몇 배가 되는 지점. 혹은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의 몇 배가 되는 지점. 또는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랑 크기가 같아지는 지점은 높이가 얼마게, 속력이 얼마게 물어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야. 그럼 이런 거 물어보면 마구 오히려 계산이 더 어려워지고 머리 아파지고 할 것 같지만, 사실 더 쉬워져요. 잘 봐봐. 그러면 수식적으로 적으면 얘가 mgh1 대 2분의 1 mv1 제곱을 구해서 몇 대 몇인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지만, 그지? 야, 얘랑 같다며. 그럼 식이 뭐로 바뀌어요? mgh1 대 mgh2가 되지. 그럼 뭐가 되는데? H1 대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랑 같다 그랬잖아. 그럼 한마디로 여기 H1의 비율이 위치 에너지의 비율이 되고, 여기 H2의 비율이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아까 우리가 그럼 이제 얘랑도 같아야 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요 두 개가 같다고 놔버리면 자, 좀 어이없는 뭔가를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바로 뭐냐면 양쪽에 질량이 약분돼서 사라지죠. 이 질량이 약분돼서 사라지는 건 무슨 소리냐? 물체가 떨어질 때 바닥에 닿는 최종 속력은 물체 무게랑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그래서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 2분의 1을 싹 넘기면 뭐가 된다? V제곱은 2GH가 되지. 근데 우리 G가 얼마였죠, 아까? 9.8이지. 9.8 곱하기 2는 19.6이죠. 그러면 V는 이렇게 된다는 소리잖아. 근데 여러분들 초등학교 저학년 혹은 유치원 때쯤에 부모님의 여러 가지
꼬드김과 강압 등등의 구몬 수학이라거나 빨간펜 수학이라거나 눈높이 수학이라거나 이런 단순 계산 반복하는 걸 열심히 풀어본 사람들이면 여기에 소수점만 딱 가렸을 때 그렇죠. 바로 나온다는 거지. 196은 14의 제곱이고 내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과학 선생님들은 반올림 같은 거 싫어합니다. 근사값 싫어해요. 무슨 소리다? 딱 떨어지는 숫자만 좋아합니다. 플러스 현재 교육과정 있죠. 물론 지금 초육들은 내년에 개정될 중1 교과서를 풀게 되겠지만 교육 방침은 정량적인 교육. 숫자를 계산해서 그것 값이 얼마예요를 찾는 문제풀이는 고등학교 때 가서 시키라고 하고 있어요. 즉 중학교 때는 딱 떨어지는 숫자가 얼마냐 보다는 비례냐 반비례냐 관계를 더 좋아하는 형태로 문제를 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낼 수 있는 숫자는 딱 떨어지는 숫자 아니면 잘 안 내고 숫자 계산 문제도 잘 안 내게 돼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딱 떨어져서 나눠 떨어질 수 있는 숫자가 4가지 조합밖에 없다는 거예요. 10. 네, 10. 10, 40, 90, 160. 그렇게 큰 숫자들은 또 잘 안 내죠. 자, 봐봐. V. 미터 퍼 세컨드죠, 단위가. H는 우리 단위가 미터잖아. 딱 떨어지는 숫자. 10m일 때 속력이 얼마가 나온다고? 14m per second가 나오고, 그럼 바깥의 속력을 반으로 줄이려면 루트 안의 속력은 얼마로 줄어야 돼요? 반이야, 반의 반이야? 반의 반이죠. 얘가 7m per second가 되려면 2.5m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어차피 제곱수니까 19.6m일 때 19.6m per second가 될 거고, 그래서 밖의 숫자 반인 9.8m per second가 되려면 4.9m가 된다라는 요 숫자 4개에서 대부분 문제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 숫자들이 어디에 쓰이느냐?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요 2개를 합치면 암산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적어볼게요. (2kg의) 물체를 10m에서 추락시킬 겁니다. 떨어뜨릴 거예요. 떨어지는 과정 중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3배가 되는 순간, 그 장소에서 물체의 속력은 얼마게라는 문제예요. 자, 일단 요거 지금 여기서부터 필기하고 나서 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잠깐 시간 드릴게요. 필기하시고 네,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봐봐. 지금 문제에서 보면 2kg이 10m에서 떨어진다 그랬잖아. 그럼 원래 전통적인 방법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kg가 10m 위에 존재하는 거죠.
원래 글로 나와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깨끗하게 문제가 잘 나와요. 그러면 현재 이 순간의 위치의 역학적 에너지는 얘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와 똑같지. 최고 지점에서. 그러면은 중간 어딘가의 역학적 에너지 총 합계가 여기 위치 에너지랑 같다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2 곱하기 10이라서 196줄이 됩니다. 맞죠? 근데 여기 어느 지점에 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계는, 자,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의 3배라 그랬잖아. 그러면 총합은 얘가 뭐가 된다? 3 운동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라서 4 운동 에너지인데 얘가 뭐다? 196줄인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49줄일 거고, 그죠? 얘가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니까 요렇게 약분되면 V는 7m/s라 요렇게 푸는 게 이제 가장 정석적 풀입니다. 요렇게 해서 나왔어? 아니야. 다르게. 다른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잘 봐봐. 여기 어떤 지점이 있는데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3배라 그랬잖아. 그럼 요 밑에가 몇 미터고 요 위에가 몇 미터예요? 여기가 3대 1이 돼야 되잖아. 맞지? 그럼 여기가 7.5m고 떨어진 게 2.5m죠. 야, 2.5m 떨어지면 7이라며 속력. 끝. 2.5m 떨어지면 속력 7이라며. 끝. 맞잖아. 2.5m 떨어졌잖아. 그럼 속력이 얼마가 돼야 돼? 7. 끝. 이렇게 써? 즉 무슨 소리냐? 다양한 문제를 우리는 암산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저 표만 있으면. 자, 바닥에서 속력을 14m/s로 1kg짜리 물체를 쏴 올릴 거예요. 몇 미터까지 올라가게? 네, 10m. 자, 진자 운동을 합니다. 최저점과 최고점 사이의 높이 차이가 2.5m래. 여기 속력 얼마게? 7. 이러면 이제 페이크성으로 이런 문제가 나와요. 학교 시험 문제에서. 저기 에버랜드 T-익스프레스 출발점이 35m랍니다. 중간 어떤 지점에 25m인 지점을 지날 때 롤러코스터의 속력은 단 마찰력은 없다고 친다면 얼마게? 몇 미터 떨어졌어 지금? 최고 지점부터 여기까지가 몇 미터 떨어진 거야? 10미터 떨어졌죠. 그럼 속력이 얼마다? 14.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숫자를 보여주는 거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수식화해서, 그러니까 미리 숫자를 대입하지 말고 식으로 다 정리해놓고 최종 마지막에 숫자 넣는 게 간단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숫자를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 이 숫자를 가르치는 거는 중3들 시험 대비 때 가르쳐줍니다. 귀찮게 계산하고 있지 말라고. 따다닥 넘으면 툭툭툭툭툭 풀리잖아.
근데 요즘은 이제 개념 문제가 나오겠죠. 계산 문제 말고. 아마 오늘 과제에도 문제가 있을 건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요 개념을 이해를 잘했는지 확인. 철수가 20m 건물 위에서 물체를 5m/s로 던질 건데, 사고 실험 던지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사고 실험이야. 5m/s의 일정한 속력으로 물체를 던질 건데 1, 2, 3, 4. 속력은 전부 다 5m/s로 던질 거예요. 이 공이 바닥에 닿는 순간 속력이 제일 빠른 것은 몇 번일까요? 1번에 1, 2번에 2, 3번에 3, 4번에 4, 5번에 모두 같다. 뭐가 제일 빠른 속력으로 바닥에 충돌할까요? 1번 위로 던지기? 단 공기 저항은 없다고 가정한다면 1번? 3번. 3번? 밑으로 던지기? 1번인 것 같은데. 자,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1번이냐 3번이냐. 몇 번? 5번? 모두 같다? 2번. 정답은 5번. 야, 봐봐. 던지는 순간 위치 에너지 어때요? 모든 방향에서 같은 데서 쏘니까. 던지는 순간 운동 에너지 어때? 모두 같죠? 그러면 던지는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같죠? 근데 그게 바닥에 들어오면 전부 다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야 돼? 운동 에너지. 그럼 바닥에서의 속력은 어때야 돼? 모두 같다. 이게 요즘 패턴의 문제인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12년쯤 전에 수능에 나온 문제를 내가 하나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지만 한번 연습해서 따라와 보세요. 대신에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등과정으로 넘어가면. 무슨 장점이 생기느냐? 단점은 이 표를 못 쓴다는 거예요. 장점은 G가 중력 가속도가 9.8이 아니라 10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나눠 떨어지기 딱 좋겠죠. 자, 그럼 실제 문제를 구경만 해봅시다. 참고로 이 문제의 정답률은 28%였습니다. 오지선다에서 28%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요. 자기 실력으로 맞춘 사람이 8%라는 거죠. 왜? 찍어서 20%는 가잖아. 20% 언더는 진짜 어려운 문제겠지. 다들 낚여서 다른 답을 고르게 만드는 문제인 거고 28%면 약 8에서 10%, 10명 중에 1명 정도만이 자기 실력으로 문제를 풀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수능 문제의 재미있는 조건은 뭐냐면 이 한 문제에 주어지는 시간은 1분이라는 거예요. 실제 고3 수능은. 그래서 어려운 거야. 시간이 충분하잖아. 누구나 다 만점이 떠야 되는 게 정석이에요. 현재 수능은. 단지 그거를 30분 안에 끝내야 돼서 그래. 아니, 과학 한 과목은. 현재 수능은. 너희들 때는 바뀔 거예요.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몰라. 20분 안에 한 과목 풀게요. 그렇게는 안 나요. 문제수가 늘겠죠.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쳐야 되는데. 너희 때는 물화생지 다 쳐야 되는데, 결국. 통과라는 과목에서.
자, 그러면은 한 문제 그려볼게요. 1kg인 공을 위치 A에서 가만히 자유낙하를 시킬 겁니다. 이 물체는 자유낙하돼서 쭉 떨어질 건데, 여기가 B 지점, 한 요쯤이 C 지점, 요쯤이 D 지점이에요. 원래는 객관식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에서 세 가지를 묻는 건데, 주관식으로 바꿔서 두 가지를 그냥 물어볼게요. A 지점과 C 지점 사이에 위치 에너지 차이는 40줄이고 B와 D 지점 사이의 위치 에너지 차이는 50줄이며 B일 때 속력 VB와 C일 때 속력 VC, D일 때 속력 VD를 가정할 때 VC는 2VB입니다. 즉 C의 속력은 B의 속력의 2배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물어볼 것 같아? 첫 번째 질문. 선분 AB의 길이는 몇 미터게? 요거 길이 몇 미터게? 두 번째 질문. D의 속력은 몇 미터 퍼 세컨드게? 단 중력 가속도는 10이라고 가정합시다. 몇 미터? 틀렸고요. 자, 요게 무슨 소리냐면요. 얘랑 높이 차이 mg 델타 h가 40이라는 소리잖아. 근데 질량이 얼마야? 1. g는 10. 델타 h가 40이니까 여기가 몇 미터다? 여기가 4미터 차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얘는 5미터 차이라는 거죠. 대부분 여기서 이 다음에 뭐 해야 되지 하다가 막혀요. 그러면 이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내가 주는 이유는 문제를 읽는 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추가로 주어진 데이터는 뭐죠? 얘지, 얘. 이 지점의 속력이 이 지점의 2배다라는 거잖아. 자, 물어볼게요. 이 문제를 이 말을 딱 해주고 나면 중학교 레벨이면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요. 속력이 2배면 운동에너지 몇 배게? 4배가 되죠. 그러면 AB의 높이 차이가 바로 보이게 된다는 거지. 몇 미터? 자, 봐봐. 얘 운동 에너지의 몇 배다? 4배다잖아. 속력이 2배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높이랑 여기서 이까지 떨어진 높이는 몇 배 차이다? 4배 차이다. 근데 여기 두 개가 몇 미터라고 할까? 그러면 요 길이는? 네, 1미터죠. A에서 C까지 4미터랬잖아. 그럼 A에서 B까지는
1m. 맞잖아요. 그러면 결국 얘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가 60줄이라는 결론에 다다르죠.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미터니까? 6미터니까. 한마디로 2분의 1 VD의 제곱이 몇 줄이다? 60이다. 그러면 VD 제곱이 얼마다? 따라서 VD는 2루트 30이다. 자, 이게 2013년 고3들에게 내어진 9월 모의고사 13번 3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이거 해석을 못해서 자기 힘으로 푼 사람이 열에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까 뭐? 속력이 2배면 운동 에너지는 4배다라는 이 한 문장. 근데 이거 언제 배운다? 중학교 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이런 식인 거예요. 물론 지금 이 문제로부터 우리는 12년이 지났죠. 그래서 이런 너무 뻔한 패턴은 어떻게 됐다 이제? 웬만한 문제집에 다 나오고 모든 학생들이 적어도 고3이면 한 번쯤은 다 풀어본 문제가 돼버렸다는 거지. 그럼 이제 뭐 한다? 이 내용을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싹 덮어놓는다는 거죠. 다른 흔적으로. 이런 열쇠를 어디 살짝 숨겨놓고 그 열쇠를 찾으러 가는 보물지도를 하나 딴 데 툭 던져놓는 거야. 그러면은 그 보물지도를 가지고 찾아가서 열쇠를 찾고 열쇠를 가지고 보물상자에 가서 문을 열면 돼. 이제 좀 더 노가다가 많아진 것. 귀찮게 시리.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한 5분만 쉬었다가,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문제를 좀 이제 설명을 듣고, 해석을 하고, 또 수능에서는 어떻게 나왔었는지 구경 좀 해보도록 할게요. 5분만 쉽시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런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과연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무조건 다 성립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시작했죠?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랬지. 언제? 비보존력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되면. 외부의 일을 직접 하든지, 뭐 물체를 밀고 간다거나, 아니면 비보존력이 작용하면, 마찰력이 작용하거나 하면, 어떻게 된다? 그만큼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우리 간단한 실험 해볼까요? 여러분들 손을 이렇게 마주대고 막 비벼보세요. 어때요? 손바닥이 어떻게 돼? 열이 나죠? 이건 지금 뭐가 된 거냐? 우리가 마찰력을 일으키면서 움직였잖아. 맞지? 그러면 내 팔 움직임이 마찰력에다가 일을 한 게 돼요. 그러면 내가 마찰력한테 해준 일은 뭐가 돼버리느냐? 열로 갑니다. 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어떻게 된다? 따뜻해지는 거죠. 그럼 우리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2kg짜리 공이 10m 위에 빗면 위에 있어요. 이게 만약에 마찰력이 없다면 얘가 굴러 내려왔을 때 얘 속력이 얼마냐를 물어보면 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게 10m라는 거를 딱 보는 순간 속력이 얼마다라고 직관할 수 있다? 14라는 거를 알고 있죠. 응? 한번 확인해 보자. 봐봐. 9.8 곱하기 2 곱하기 12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 제곱이다. 계산하면 v 제곱은 196이 돼서 v는 14m/s다. 딱 나오잖아. 그런데 우리 요런 거 생각해 봅시다. 얘가 어떤 요 구간에서 마찰력을 받아요. 마찰력이 10N이라고 칩시다. 마찰력이 10N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인지를 지금 몰라요. 그런데 이 마찰력 구간을 지나고 났더니 이 2kg짜리 공의 속력이 10m/s로 줄었더라는 거야. 응? 그러면 자, 요 순간 감소한 새로운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0의 제곱이라서 몇 줄이다? 100줄이지. 응? 여기로 와보세요. 얘가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 196줄. 맞죠? 얘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 원래의 운동 에너지도 196줄. 이 마찰력 구간에서 어떤 일을 하고 났더니 남은 운동 에너지가 몇 줄이다? 100줄이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한 일의 양이 몇 줄이다? 그치. 96줄이다. 라는 거죠. 내가 96줄만큼 마찰력의 일을 하고 났으니까, 내가 외부에 일을 해 줬으니까 내 에너지는 그 일을 해 준 만큼 감소한 거잖아. 근데 얘가 뭐다? 이때 일의 크기는 마찰력 곱하기 이동 거리죠. 맞지? 근데 마찰력이 얼마라고요? 10N이라 그랬잖아. 10 곱하기 S가 몇 줄? 96이다. 따라서 움직인 거리는 몇 미터다? 네, 9.6m다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때 이 96줄은 결국 뭐로 날아간다? 열 에너지로 소비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요즘에 자동차들, 하이브리드나 전기 자동차들이 꽤 많아졌죠. 하이브리드를 전면에 내세우는 차들도 있고, 혹은 마일드 하이브리드라 그래서 진짜 하이브리드 차량보다는 좀 작은 배터리를 가지고 전기만 가지고 달릴 수 있는 기능은 없지만, 필요 순간순간 조금씩 하이브리드의 힘을 도와서 연료를 줄이는 형태로 달리는 자동차들도 되게 많이 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배터리가 비싸서.
메인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가 비싼 이유는 배터리가 비싸서야.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대부분 세금은 엔진 배기량, 엔진 크기로 세금을 먹이거든요. 근데 이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조금 넣어주면 좀 더 작은 엔진으로 좀 더 큰 차를 달리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응? 뭐 선생님도 하이브리드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러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어떻게 연료를 절약하느냐? 응? 원래 다른 자동차들이 쭉 달려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브레이크를 밟는 거를 에너지적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바퀴가 돌고 있죠. 자동차가 운동 에너지로 쭉 가고 있잖아. 근데 돌고 있는 바퀴에 뭐를 갖다 붙이는 거다? 브레이크를 갖다 붙이는 거. 여러분들 자전거 타본 사람은 알잖아. 바퀴 도는데 이렇게 옆에서 고무로 꾹 누르잖아. 혹은 뒷바퀴 드럼 같은 걸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에 꾹 눌러버리면서 브레이크가 잡힌단 말이야. 그럼 결국 뭐예요? 마찰력으로 일을 시키는 거야. 자전거 바퀴에. 그러면은 결국 자동차가 달리던 무슨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뭐로 날아간다? 공기 중으로? 열 에너지로 날아가요. 그리고 열 에너지로 날아간 건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닌 거잖아.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그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을 때 말고 천천히 속력을 줄여야 되는 타이밍들 많죠. 응? 앞으로 쭉 달려가는 저 앞에 빨간불이야. 나는 저 신호 받고 서야 돼. 그러면은 부앙 최고 속도로 달려서 바로 앞에서 끽 멈출까? 그냥 속력을 천천히 줄이면서 싹 가서 적당한 거리에서 싹 멈추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돌고 있는 바퀴에 발전기를 연결해 버리는 거야. 열이 아니라 발전기를 붙여버린다니까. 돌고 있는 동력축에. 그럼 뭐 어떻게 된다? 돌리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뭐로 바뀌어버린다? 발전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로 빼버리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를. 그러면 돌고 있는 바퀴의 속력은, 자동차의 속력은 점점점 느려지고 생산한 전기 에너지가 생기겠지. 그 전기 에너지를 갖다가 어디에? 하이브리드 배터리에 화학 에너지로 살짝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럼 배터리가 충전이 되겠지.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혹은 내리막 천천히 내려갈 때, 이럴 때는 굳이 엔진 힘 안 넣어도 되잖아. 그러면 그냥 바퀴 돌고 있는 힘 가지고 조금씩 전기 에너지를 빼내는 거야. 너무 확 안 느려지는 범위 안에서. 그걸로 충전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충전한 전기는 어디다 쓰냐? 주차장에서 천천히 움직여야 될 때 있지. 이럴 때는 기름 쓰면 기름 되게 많이 먹거든. 자동차는 한 70km, 80km, 100km 정도 달릴 때가 기름을 가장 적게 먹어요. 킬로미터당 기름 먹는 소비를 따지면. 즉 느리게 달릴 때는 기름을 되게 많이 먹어요. 또 언제 기름을 많이 먹느냐? 고속도로로 시속 100km로 쫙 가는데 앞에 차가 한 90km로 천천히 가. 그럼 90km를 추월하려면 순간적으로 한 110km, 120km를 탁 내고 쫙 빨리 앞으로 가서 딱 원래 차선으로 들어가 줘야 되잖아. 100km에서 120km로 올리려면 운동 에너지가 엄청 커질 거 아니야. 맞지? 왜? 제곱으로 가야 되잖아.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기름을 쓰는 게 아니라 뭐를 쓴다? 전동기, 아까 충전한 전기 에너지로 모터 돌려버리는 거야. 엔진 힘에다가 전기 힘을 보태주는 거야. 그러면 엔진은 그냥 원래 돌던 만큼 도는데 모터 힘이 보태져서 더 힘을 내서 팍 치고 나갈 수 있겠죠. 요새 F1 자동차도 이거 달린다더라. F1 자동차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이게 연료 절약용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부스터. 접전 상황에서 그 접전 거리를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우리 카트라이더나 이런 거 보면 순간적으로 에너지 채워서 부스터 해갖고 팍 치고 나가잖아. 그게 실제 있어. 실제 F1 자동차 경주에도 그 기능이 있대.
F1 자동차 있잖아요. 우리 그 레이싱. 세계에서 가장 빠르지 막 시속 200km, 막 200km, 300km 달리는 그 자동차 레이싱 실제 차에도 네. 그 부스터가 있대요. 네. 근데 알고 있어. 그게 하이브리드로 들어있대. 이게 순간적으로 전기 모터에만 빡 쪄서 팍 튕겨나가게 해준대. 수업 중인데 몰래 안 받아도 됩니다. 좀 이따 전화해야지. 요렇게 되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가 작동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빼내는 거. 열에너지로 빠질 걸 전기에너지로 해서 화학에너지 저장해놨다가 필요할 때 다시 전기에너지를 해서 운동에너지로 꺼냈으면 기름을 좀 덜 먹어도 되겠죠. 이런 걸 우리는 회생제동이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마찰력으로 날아가는 열에너지, 전기에너지로 뺀다는 개념인 거지. 이렇게 날아가는 열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다, 없는 에너지다? 없는 에너지다. 그러면 요 문제가 이건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한테도 이 풀이 보여주면 욕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2019년인가 2020년인가 수능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인데 아니다, 수능 문제였나? 내가 따르게 찾은 풀이법 하나가 있거든요. 원래 답지에 있는 풀이법 말고. 그걸로 풀어줬더니 그해 고등학생 가르치던 학생이 시옷 비읍 이라고 했습니다. 걔는 그때가 고3이 아니라 고2였고 수능 문제 풀다가 도대체 한 문제가 되게 안 풀려서 공부 되게 잘하는 친구였어요. 왜 안 풀리지 하고 가져와서 풀이를 좀 해달라길래 쭉쭉쭉 해서 한 3-4줄 만에 딱 풀어줬더니 라고 욕을 했는데, 자, 문제를 구경 한번 해봅시다. 응? 내가 여러분 보고 풀라고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운 영역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한 문제에 몇 분 걸리는 문제다? 1분 걸리는 문제다. 아니면 사실은 그냥 한 문제에 1분씩 시간을 잘라 모아서 막판에 한 2문제 남은 거를 10분 안에 풀리는 거야. 진짜 시간 많이 걸리는 문제를. 그게 수능 전략이에요. 자,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건 좀 지울게요. 요만큼만. 여기 가운데 있는 언덕 높이는 1m입니다. 응? 그리고 요 언덕 위에만 마찰력이 존재해요. 응? 그리고 이 마찰력이 있는 구간의 총 길이는 L입니다. 안 가르쳐 주겠다는 소리죠. 지금 숫자 따위는 안 주겠다는 요즘 유행입니다. 아까는 다 숫자로 풀었죠. 근데 이건 숫자가 별로 없어요. 질량이 M인 물체를, 자, 질량이 M인 물체라는 걸 줬다는 건 무슨 소리다? 질량 따위 아무런 상관없이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소리예요. 10m에서 이 공을 굴릴 겁니다. 그러면 공이 10m를 내려와서 언덕을 1m 올라가서 마찰력 구간을 지나면서 운동에너지가 줄겠죠? 다시 1m 내려온 공은 반대편 언덕을 Hm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공은 딱 언덕 정중앙에 멈춥니다. 얘 몇 미터게?
오! 몇 미터게? 라는 문제였어요. 얼마? 5, 4. 생각 없음 하지. 아이러니하게 정답은 방금 둘 중에 하나입니다. 4예요. 저 이제 눈치 통박으로 찍은 거야. 원래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리고 내가 찾은 풀이법을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렇게 지금 봐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와 일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맞죠? 이런 문제에서는 뭐를 중심으로 문제를 푸는 게 편하냐면 운동 에너지 중심으로 풀면 돼요. 그럼 운동 에너지를 중심으로 푼다는 게 무슨 소리냐? 물체가 위에서 내려오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물체가 언덕을 올라가면 감소하죠. 일을 하면 감소하죠. 맞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걸로 식을 하나 세우고 두 번째 식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걸로 식을 하나 세워서 연립방정식으로 2를 빼면 되는 거야. 응? 자, 10m 내려오니까 플러스 10mg죠. 맞지? 1m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mg. 마찰력에다가 2를 하니까 마이너스 fl. 1m 내려오니까 플러스 mg. 그리고 h만큼 올라갔잖아. 마이너스 mgh를 했더니 공이 멈췄네? 최고 지점이면 멈추잖아요. 그럼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된다? 0. 그래서 얘랑 날라가겠죠. 요식 하나. 그럼 이제 여기서 거꾸로 내려옵니다. 여기서 h만큼 내려오죠. 여기서 h만큼 내려오면 플러스 mgh. 맞지? 1m 올라갔죠? 마이너스 mg. 절반만 갔잖아. 맞지? 마이너스 2분의 1 fl. 멈췄으니까 얘도 0. 근데 여기서 얘랑 없애려면 어떻게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죠? 밑에 식을 2를 곱하고 빼버리면 되죠. 2를 곱하면 여기 2, 여기 2, 요거 없어지고 그대로 빼버리면 요거 마이너스 요거 플러스 맞나요? 그러고 얘 날라가죠. 맞지? 그러면 12mg 마이너스 3mgh가 0. mg 빼버리면 3h는 12. 따라서 h는 4m. 아니요? 이거보다 쉬워요. 방금 제가 되게 비슷한 내가 푼 방식을 생각을 해냈어. 그래서 내가 놀랬던 거예요. 아니, 속력하고 상관없이. 잘 봐봐. 여기를 잘라볼게요, 이렇게. 잘랐죠? 요만큼 없앴어, 밑에를. 그럼 이제 여기 몇 미터예요? 9미터죠. 여기는 h 빼기 1미터죠. 자, 9미터 가지고 한 일은 하나 반의 일을 했죠.
맞지? h 빼기 1m로 한 일은 반만 했잖아. 얘랑 얘랑 몇 대 몇이다? 3대 1이네. 그러면 얘가 3m라는 소리네. 따라서 h는 4m. 그러하다. 몰라요. 이 문제를 출제하신 교수님들이 혹은 학교 선생님들이 이 풀이를 의도해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다만 풀고 보니 이렇게 되더라. 우리가 아까 배웠죠. 에너지만큼 뭐 할 수 있다? 일할 수 있다. 가장 기본 개념이죠. 그리고 그게 실제 수능 문제를 갖다 대도 이 식이든 혹은 이 풀이든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죠. 단지 뭐가 아직 어색할 뿐이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를 잘 모를 뿐이죠. 감이 없을 뿐이죠. 맞지? 사실 이 감을 찾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많이 풀어야 되고 꾸준히 풀어봐야 돼요. 까먹으면 안 되니까. 응? 전혀 다른 걸 배우는 건 아니에요. 고등과정이라고 해서.